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일찍 제가 영상을 찍을 수 있게 여유가 돼서 영상을 좀 찍고 있습니다. 우선은 현재 시간으로는 유럽 시장이 아직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인베스팅닷컴을 통해서 유럽 시장을 확인이 조금 불가하고요. 다만 이미 마감된 아시아 시장의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뭐 1% 이상의 강한 상승은 아니지만 전부 다 빨간불로 마감을 했다라는 부분이 인상적이고, 아울러서 우리 시장도 오늘 흐름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만 코스피가 장중에 3200포인트를 계속 유지를 하다가 결국 종가에는 3198.62포인트 전이라고 거의 동일한 수준의 상승으로 마감한 부분이 조금 아쉽고요. 코스닥은 여전히 상승을 하면서 1021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여전히 좀 강한 시장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을 여전히 이어갈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뭐 우리 시장 자체도 상당히 좀 흐름이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도 여전히 괜찮은 흐름을 계속적으로 좀 이어가지 않겠냐라고 역시 또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으로 과연 시장이 진행이 될지는 이번 주, 특히 이제 이번 주가 저는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업종 차트로도 봐도 우리 시장의 업종, 그러니까 코스닥과 코스피의 지점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거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3200포인트를 이제 터치하냐 마냐의 상황들이고요. 앞서서 이제 2021년에 이 시점과 이 시점에서 제대로 이제 터치를 하면서 들어올리지는 못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다시 이렇게 기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번 타임에서는 한번 제대로 들어올려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들어올려줌의 주체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외국인이 얼마나 좀 사주는지가 관건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마감한 이 코스피의 매동은 개인이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장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약해졌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이 합이 거의 1400억 가까이 순매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조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코스닥은 여전히 이 상승 추세를 지속하고 있다. 굉장히 좀 셉니다. 아주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보고 있고요. 예상했던 대로 잘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요즘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코로나 라이브를 통해서 본 확진자 수에 대한 추이입니다. 확인을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4월 17일, 18일 아직 나오진 않은 것 같습니다. 17일 672명이었고요. 최종적으로 어제의 이 확진자 수가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거의 600명 후반에서 500명 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확진자 수가 그나마 좀 덜 하고요. 조금 빨리 좀 이 코로나 확진자 수가 줄어들면서 우리가 코로나에 대한 위험성의 경계에서 빠르게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참 드네요. 오늘은 시젠을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시젠이 상당히 좀 흐름이 괜찮습니다. 괜찮고, 제가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 뭐냐면 다양한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계속 들고 갈 상황이지 이거를 지금 이제 반등하는 상황에서 털지 말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뭐 개개인의 어떤 그 시장이나 종목을 보는 그 관점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저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제 소견을 영상에서는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같이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뭐 댓글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신 부분들을 제가 참고하고 있고 저도 매매하기 때문에 종목은 물론 다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 확진자 수의 상승, 그런데 그에 반해서 우리나라는 타 국가보다 백신에 대한 접종률이 낮죠.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서는 이 코로나 관련 주식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 확진자 수의 증가와 함께 백신은 적게 접종이 되고,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코로나와 관련된 계속 여러 종목들이 지금 순환하면서 돌고 있고, 거기에다 지수도 지금 전고를 돌파해서 날아가는 흐름이 나오잖아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코스닥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코스닥의 이 시가총액
상위를 나래비 세워보면 시젠이 코스닥 시가총액 전체 3위입니다. 전체 3위고요. 뭐 한 5조 4천억 정도 가까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시젠이 우습게 볼 만한 회사가 아니고 그만큼 또 실적이 나와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코스닥이 오른다면 코스닥의 대부분의 종목도 오른다고 보셔도 돼요. 1000포인트를 넘어서 날아가는데, 그죠? 코스닥이 시가총액 작은 중소형주만을 가지고 끌어올릴 수는 없죠, 지수를. 그렇다면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드라이브를 걸어줘야지 전체적으로 흐름이 이어갈 수가 있는데, 보시면 오늘도 20위권에서 두 종목, 세 종목 빼고는 다 상승입니다. 어떤 종목을 잡았어도 이 코스닥 상승과 함께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을 이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저는 시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울러서 그뿐만이 아니죠. 시젠에서 가장 큰 이슈가 무상증자입니다. 무상증자. 근데 무상증자라는 것이 이제 권리락일, 그러니까 신주 배정일이 있고 실제로 상장일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 공시에 들어가시면요, 이제 지금 시젠 공시에 들어가서 금감원이나 거래소 공시를 확인하시면 되는데, 금감원 공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서 무상증자 결정, 요걸 보시면 일정이 나와 있죠. 신주 배정 기준일이 4월 26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4월 26일보다 이틀 전까지는 보유를 하고 계셔야 돼요. 4월 26일이 달력으로 보면 월요일일 거예요. 그러니까 22일 정도까지 보유하여야지만, 그 22일까지 보유를 해야지만 신주 배정을 받으실 수 있는 권리가 좀 주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제 생각엔요, 우선은 이 그런 권리락일의 날짜가 이제 거의 다 다가왔어요. 22일이면 목요일인가요? 수요일인가요? 목요일이네요, 그죠? 그러면 지금 이 추세가 어쨌든 저는 수요일까지는 뭐 좀 눌리든 뭐하든 이런 추세대로 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중요한 건 이제 그 이후 4월 26일 이후의 흐름이겠죠.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부분들이, 우선은 제가 계속 생각했던 거는 이제 20만 원을 돌파해주고 안착해주냐가 되게 중요한 이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돌파를 했고요. 19만 9천원에서 마감했던 지난주 금요일, 오늘 드디어 20만 9,400원으로 5% 이상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이 계속적으로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도 의문입니다만, 그래도 코스닥이 이 정도 날아가는 흐름에서 이격이 그렇게 많이 벌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점은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도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 무상증자에 대한 신주 배정일이 약 3일 정도 남았죠. 화, 수, 목 이렇게. 그럼 그때까지는 매동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좀 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피크는 목요일 정도가 되겠죠. 목요일 정도가 될 것 같다 생각이 들고, 그렇게 봤을 때에 어쨌든 22평선 안착해주는 흐름으로 한번 누를 것이냐, 이렇게 한번 캔들 이렇게 한번 누르고 여기를 지지해주는지 보고, 이렇게 또 다시 이 라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한 22만원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예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동안 지지와 저항의 라인을 보면 그 정도 수준에서 지지도 됐었고 또 저항도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22만원 정도 후반, 중후반 정도 라인에서 한 번쯤 붙임이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목요일 전에 돌파해서 22만원을 안착해준다, 거의 22만원 돌파하려면 10% 좀 안 되는 정도 수준의 상승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음봉 하나 떨어지면 벌써 10% 이상 상승해야 되기 때문에 이 추세가 계속 이어지는 흐름은 22만원 돌파까지 과연 이어질지가 사실 저는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이 나오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20만원 지켜준다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무상증자 권리락 1 이후에 어떤 흐름을 가져가는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은요, 무상증자에 대한 이 이슈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시즌이 그거 하나 딱 보고서 다른 이슈들이 없다면 조금 리스키할 건 같아요. 리스키하다는 게 뭐 안 좋다라는 게 아니고요, 오해 마십시오. 그게 아니고 단기적인 강한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 강한 상승 후에 눌릴 수 있다라는 부담감이죠. 그런데
지금 나온 뉴스, 미디어를 통해서 나온 뉴스들만 보면 코스피에 대한 이전도 논의가 되고 있고, 그리고 분기 배당에 대한 이슈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확인하면 뭐 제 생각에는 그래도 무상증자에 대한 권리락일 이후에, 보통 일반적인 주식들은 뭐 무상증자를 뭐 100%라든 200%라든 300%를 하든 간에 무상증자 전에까지는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런데 그 이후엔 눌릴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시제는 그 이후에도 몇 가지 재료들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추후에도 계속 저는 살펴볼 생각이에요. 과연 무상증자의 권리락 이후에도 주가가 세게 갈 수 있나, 어떤 이벤트들이 있을 때, 그리고 이 시즌의 경우에서 그것들을 학습한다면 추후에 비슷한 종목이나 다른 종목에서 무상증자 권리락을 걸리고 나서 보통은 빠지는데, 그게 그렇게 빠지지 않고 호재가 있다면 들고 가도 되는지에 대한 하나의 공부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종목이 어떻게 갈지 굉장히 좀 재밌게 지켜볼 만한 타이밍이다. 눌리면서 갈지 그냥 쭉 올라가 버릴지, 아니면 무상증자까지 조금 버텨주다가 권리락에 쭉 빠져버릴지, 그런 부분을 체크하면서 한번 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요. 신용잔고는 5% 정도 수준입니다. 쭉 지금 5%, 뭐 6%, 옛날에는 뭐 7, 8%까지 갔었던 종목인데 지금 그래도 한 6% 언더로 빠졌죠. 5% 정도 수준이라서 신용잔고는 뭐 아주 뭐 부담스럽다라고 생각은 좀 안 들고요. 그리고 지금 시간에서는 단일가가 조금 상승하고 있네요. 그죠? 0.57% 상승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아마 시간에도 21만원 돌파 마감할 것 같아요. 느낌이 그렇습니다. 제 느낌이 다 맞는 건 아니겠습니다만요. 그러면 그렇게 좀 느껴지고, 대차를 보겠습니다. 오늘 대차 잔고가 19일 아직 안 떴네요. 제가 이거는 내일 대차 잔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날 조금 많이 대차 잔고가 늘어났죠. 이제 공매도에 대한 선행 지표가 대차 잔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좀 드렸어요. 제 기준에서는. 그런데 아직은 뭐 그에 대해서 크게 공매도에 대한 이벤트 이슈로 밀리는 흐름을 가져갈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자꾸 이게 이렇게 해볼까요? 공매도 지금 잔고를 제가 확인을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 것까지는 안 나왔을 것 같아요. 그죠? 14일까지 나왔는데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수준이네요. 한 17만원 주 정도. 이거는 제가 한 내일이나 내일쯤에서 영상을 찍을 때 공매도 잔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왕국거래소 들어가서 확인하셔도 되는데 제가 보여드리는 게 더 편하시잖아요. 그래서 한번 보겠고요. 아직 대차 잔고 뭐 32만 주 정도 쌓인 거에 대한 반영은 덜 된 것 같죠. 4월 20일 전후로 해서 조금 이슈가 있는 흐름을 가져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여러분들 간과하시면 안 될 부분이 이것도 있습니다. 공매도가 재개를 해요. 5월 3일 얼마 안 남았죠. 다양한 이슈들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정부 차원에서는 현재 5월 3일 날에 이 공매도 재개가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에 호재일 것이다, 뭐 지수의 호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그럴지는 뚜껑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동안 공매도에 타깃했던 종목들, 특히 이제 세트리온 삼형제라든지 그런 종목도 있잖아요. 관심 있게 좀 지켜보는 흐름을 좀 타면서 봐야 될 것 같고, 현재까지 시즌은 아직은 아주 뭐 큰 이슈에 대한 부분들이 있진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우선은 이렇게 상황들이 시즌은 20만원에 대한 지지, 확실하게 좀 지지가 되는지, 돌파했으니까 이제 이 갭을 한번 좀 메우고 나서 흐름을 가져갈 수도 있죠. 갭으로 지금 띄운 상태 아닙니까? 아주 미세하지만. 그러면 갭을 메운다라는 것은 굳이 표현하자면 뭐 이런 흐름인 거죠. 거래량 많이 안 실린 상태에서 이렇게 눌려주는 겁니다. 이 정도 수준 늘어요. 그 다음에 다시 얘가 뭐 조금 더 한번 눌리든, 아니면 이제 무상증자에 대한 권리락일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면 그냥 이렇게 아예 그냥 여기서 이렇게 상승을 좀 하면서 잡아먹고 한 번 더 가고
요 정도 수준까지 한번 돌파 한번 시도 한번 해보고 이렇게 좀 밀려버리는 뭐 그런 흐름 모르겠습니다. 이게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어떤 흐름이 될지 20일 전후로 어떤 흐름이 나올지, 그리고 그런 흐름에서 시즌이 어떻게 좀 갈 수 있는지 한번 지켜보면서 우리 구독자분들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목요일 전까지, 수요일까지는요, 뭐 특별한 이견이 없는 이상은 홀딩하면서 가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전 당연히 특별한 어떤 뭐 막재가 나와서 밀리지 않는 이상은 당연히 더 수급이 쏠릴 수도 있거든요. 보면 이제 순매수가 이렇습니다. 기관이 약 6거래일째 순매수. 그죠? 외에는 아직 그런 이슈들은 없고 개인들이 좀 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관에 지금 들어와서 담아주고 있다. 외인보다도 오히려 기관의 흐름이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요즘에 제가 계속 연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제휴 콘텐츠 유한타증권과 제휴를 좀 해서 진행을 좀 하고 있고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한타증권 개설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렇게 유한타증권 모바일을 통해서 개설 좀 꼭 부탁드리겠고요. 말미에 이렇게 개설 확인해서 등록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치자 정보 등록하기에서 이렇게 제휴 콘텐츠 클릭해 주시면 조회할 수 있게, 쓰실 수 있게 나오거든요. 거기서 쩐대리 검색해 주셔가지고 등록을 해주시면 저희 유한타증권과 쩐대리 TV하고 이렇게 제휴를 해서 제휴 콘텐츠로 등록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고 조금 도움 받으셨고 투자하시면서 조금이나마 함께 하시면서 그래도 후원해주고 싶다 라고 생각해 주시는 분들이라면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렇게 조금 한번 도와주신다면, 따로 여러분들께서 계좌 개설하는 시간에 드는 그 시간 조금을 쓰시는 것 이외에는 그래도 간편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바쁘시다면 잠깐 시간을 내셔서 이렇게 유한타증권 계좌 개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아마 저희 쪽과 유한타증권과 지금 현재도 좀 조율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말씀을 드렸지만 HTS 화면 전용 화면을 좀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등록하신 분들이나 앞으로 등록하신 분들께도 무료로 제공해 드릴 부분이니까요. 아직은 현재 작업 중이어서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빠른 시일 내에 좀 영상 말미에 관련 내용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이렇게 좀 계좌 유치자 정보 등록하기에 이렇게 검색해서 꼭 좀 등록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CJN의 흐름이 그래도 괜찮습니다. 제 생각에는 22일까지는 한번 들고 가보는 전략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22일에 어떤 식의 흐름이 나오는지 살펴보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여러분들께서 영상 참고하시면서 그래도 투자하실 수 있게 최대한 좀 영상 잘 만들어서 꼭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시청해주시고 좋아요와 댓글까지 많이 써주셔가지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유한타증권 제휴 콘텐츠 등록 꼭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